그 결과도 진짜 짜증나. 자, 오늘 이제 12월 8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미 우리 선수인 것 같았던 에런 저지 선수가 이 양키스와 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양키스에 잔류를 하게 됐는데 또 해봐요. 이거 먼저 넣고 인트로 해야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윈터 미팅 이틀차를 뜨겁게 달군 이 에런 저지의 계약 소식, 이 원소속 구단인 양키스와 무려 9년에 3억 6천만 달러의 계약으로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원 소속 뭐가 구단. 맞아. 프랜차이즈 스타는 원 소속 구단에 남는 게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은데 저는 이미 우리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실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가져본 적이 있어야 상실감이 있는 거야. 알았습니다. 어쨌든 알겠죠? 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런 저지가 사실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렸었고, 뭐 오보임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존 헤이먼이 뭐 딜던, 그러니까 이미 트레이드가 이 FA 계약이 성사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그거와 같은 금액에 이제 양키스와 에런 저지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키스로부터 개막하기 직전에 7년에 2억 1,350만 달러,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3천만 달러가 살짝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요걸 이제 거절하고 이제 자신에게 베팅을 했었던 에런 저지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9년에 3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따내면서 연평균 금액만 1,000만 달러 이상 또 올라가게 됐고 또 2년의 계약이 더 추가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거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1억 5천만 달러를 더 벌어들인 야.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에런 저지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FA 시즌을 보낸 선택 대성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저지의 계약 규모는 2019년 하퍼가 필라델피아와 맺었었던 FA 역대 최고 총액이죠. 13년 3억 3천만 달러를 또 돌파하는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수 FA로 맺은 계약은 이 금액이 최고입니다. 네. 어쨌든 이 연평균 4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야수 최초로 연봉 4천만 불의 처음 벽을 넘은 선수가 또 이제 에런 저지가 또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메이저리그 3위입니다. 벌렌더와 슈어저가 3,333만 달러로 공동 1위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런 저지의 4천만 달러, 야수 최초죠. 그렇습니다. 뭐 에런 저지 선수의 올 시즌 성적 뭐 저희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경기에 출전해서 62홈런 131타점, 타율도 3할 1푼 1리, OPS 1.111, WRC 플러스로 따졌을 때는 207입니다. 리그 평균보다 2배 이상을 잘 때려줬고 WAR에 있어서도 팬그래프 기준으로 11.4, 뭐 본지 이후의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까 정말 리그를 폭격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활약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WRC 플러스 207이라는 것 자체도 2004년 베리 본즈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이고요. 베리 본즈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가장 높은 WRC 플러스를 기록한 타자가 에런 저지였습니다. 그래요.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 이제 61년 만에 이 로저 메리스의 기록을 깬 저지 선수인데요. 뭐 본즈, 맥과이어, 소사 이 선수들이 뭐 저지보다 더 많은 홈런을 때려냈지만 이 청정 타자로서는 이제 또 에런 저지 선수가 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오타니 선수를 이제 제치고 이 생애 첫 MVP까지 수상한 다음에 이제 FA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최대어로서 대형 계약이 예고가 되는 상황이기는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에런 저지의 만 30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과연 9년 계약 동안 돈값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에런 저지 선수는 이번에 FA 직전 시즌을 치르기 전부터 FA 최대어로 거론이 됐었고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올해 뭐 나온 모든 FA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을 거는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키스로 가게 됐지만 그 직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와도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로 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했었습니다. 양키스도 그렇고 자이언츠도 그런데요. 이 뉴욕의 최고 인기 스타이고 또 이제 양키스라는 팀의 이미지, 상징성, 아니 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돈 싸움에서 밀려서 놓친다고 했을 때 팬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양키스는 생각보다는 소극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키스가 역시 이런 선수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후반기에 뭐 사실상 양키스 팀 타선을 이끌다시피 했었고요. 이탈할 경우 또 이 저지의 공백을 채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양키스로서도 잡았어야 됐고 자이언츠도 이제 포지 선수의 은퇴 이후로 이 스타, 이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평균 관중이 3만 명의 간신히 넘으면서 전체 12위에 그쳤는데 12위 그쳤는데 그 전까지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인기를 생각했을 때는 관중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에 64승 98패로 지구 꼴찌했거든요. 30개 구단 중에 이 뒤에서 2등을 한 시즌인데 이때도 평균 관중이 4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3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뭐 80승을 넘게 거두더라도 이 평균 관중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흥행에 있어서도 적신호가 켜져 있고 그렇죠.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라클 파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미션 락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포츠 멀티플렉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살릴 만한 이 스타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뭐 에런 저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캘리포니아 린든에서 자랐고요. 여기가 이제 고향팀인 거죠. 본즈와 오릴리아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의 팬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이언츠가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던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양키스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타임즈를 통해서 부인한테 예전에 했던 약속도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내로 너와 결혼하고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기울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FA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다가섰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저지 찾아가서 샌프란시스코 일대도 구경시켜주고 구장 투어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스테판 커리 또 베이에이리어 지역의 또 최고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NBA 스타잖아요. 이 커리한테도 연락해서 저지한테 좀 이 영입을 좀 이쪽으로 와달라고 좀 설득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심을 내비쳤는데 이 언론을 통해서 저지가 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도됐을 때 자이언츠 내부 프런트에서 걱정을 좀 했대요. 이게 양키스 프런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저기도 좀 이제 전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샌프란시스코의 최종 오퍼는 양키스랑 같은 9년 3,600만 달러였습니다. 3억 6천만 달러. 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가 최종 오퍼를 날린 액수에 양키스가 비딩을 똑같이 맞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스터리 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스테리 팀 바로 또 샌디에고였는데요. 사실 2파전으로 알려졌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날이죠. 샌디에고에 열린 윈터 미팅에 에런 저지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샌디에고랑 또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인 전용 비행기를 저지에게 보내서 페코파크에서 2시간 이상 또 대화를 나눴고요. 구단주, 단장, 감독까지 만나가지고 공식 오퍼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너에게 10년에 4억 불 계약까지도 주겠다. 사실은 자이언츠와 양키스의 계약보다도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페코파크를 떠나서 이제 호텔에 돌아오는 길에 양키스가 저지한테 마지막 오퍼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지금 할스타인브레너 구단주와 직접 직통으로 이제 에런 저지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할스타인브레너가 이랬잖아요. 저지한테. 너 양키스 남고 싶어? 너 양키스 그러니까 평생 뭐 양키스맨으로 남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에런 저지는 여전히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최소 자이언츠의 오퍼를 맞춰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전날까지 양키스의 최종 오퍼는 8년에 3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렇죠. 1년 4천만 달러가 부족한 그런 금액이었는데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바로 오케이 그러면은 1년 더 얹어줄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는 점. 그렇죠. 근데 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만약에 양키스가 거기에 맞춘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또 샌프란시스코에 전달해서 양키스가 이렇다는데 돈 더 올려줄 생각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오퍼를 하지 않았지만 샌디에고가 10년 4억 달러 얘기를 했다면 그럼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오퍼하쇼. 양키스한테도 10년 4억 달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저지가 양키스에 잔류하기로 9년에 3억 6천만 달러에 잔류하기로 한 것은 역시 이 에런 저지가 양키스에 남고 싶다는 의사가 어느 정도 좀 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인 샌디에고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사실 트레이 터너 영입 전에 있어서도 필라델피아 필리스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했다고 알려진 샌디에고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에런 저지 영입에도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젠더 보가츠 선수의 영입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에런 저지를 놓치면서 이제 플랜 B로 이 코레아 영입에 강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자이언츠가 저지를 원했었던 이유 전국구 스타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호감이 있는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레인키나 하퍼 영입전에서도 계속 2위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양키스 샌디에고한테도 밀려가지고 3등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팀 망했습니다. 어쨌든 에런 저지 선수 같은 경우는 2016년 양키스에서 데뷔를 했고 만 31살부터 이제 만 39살이 되는 2031년까지 양키스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고 봐도 좋겠죠. 예, 만으로 40살에 다시 한번 FA 자격을 내년 시즌 40살이 되는 시즌에 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 갈 것도 아니겠고요. 그런 좀 면에서 봤을 때 이 에런 저지 같은 경우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키스는 콜과 스탠튼과 함께 이제 3억 불 계약 3명이 함께 있는 최초의 팀이 됐다고 합니다. 뭐 예상 페이롤도 이미 2억 6,700만 달러, 사치세 한도를 3천만 달러 이상 돌파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양키스는 8년 동안 이 데릭 지터 은퇴 이후로 공석이었던 캡틴 자리도 에런 저지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뭐 양키스와 저지 이 서로에게는 가장 베스트, 최선의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요. 이 계약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연달아서 영입전에서 실패한 샌디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치와 11년 2억 8천만 달러의 또 대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샌디에고가 유격수를 과연 영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레이 터너 때도 이미 비딩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보가치의 영입으로 이어지게 된 걸로 봤을 때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1루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유격수 자원을 영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11년의 계약 기간에서 이거 너무 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가츠 선수의 예상 계약 규모로 아무리 길어봤자 8년을 예상한 매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3년이나 이제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아예 그냥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버리고 연평균 금액을 낮추는 사치세에 좀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구단들이 계약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인 2억 8천만 달러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1년 계약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치세로 봤을 때 연평균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치세 기준선을 보가치 계약으로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치세를 최대한 덜 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연평균 이제 2,500만 달러를 살짝 넘는 금액인데요. 이제 뭐 달리는 김에 확실히 달리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도 150경기에 나서서 15홈런, 73타점, 타율도 3할 7리고요. OPS 0.833. 공수 양면에서 뭐 완성형 유격수인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비면에서 있어서는 좀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공격력은 그렇지 않았었고 올 시즌 있었던 홈런 감소를 생각했을 때 15홈런 역시 납득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요. 내년 이제 만으로 30살이 되는데요. 올스타에도 4차례, 실버슬러거도 5차례 또 수상을 했었고 보스턴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한 선수이니만큼 샌디에고도 이런 부분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더그아웃에 새로운 리더십을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보가치가 그에 적합한 선수라는 얘기는 현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요. 지난 여름에도 보가치 트레이드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4대 유격수 중 터너에 이어서 보가치 선수가 두 번째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속 영입이 없다면 이제 김하성 선수가 아마 2루수로 그리고 이제 크로넨워스가 1루수로 출전할 것이 거의 뭐 유력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타티스 주니어의 외야 전향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스턴에서도 스토리를 영입할 때 자기는 보가치 선수는 자기는 유격수 비켜줄 생각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FA 시즌을 앞둔 선수였기 때문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유격수 포지션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지 않았더라면 타티스와 조율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힌 돌이냐 굴러온 돌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샌디에고의 지난 시즌 문제점 역시 장타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53홈런으로 30개 구단 중에서 이 전체 21위에 그쳤습니다. 네, 장타율도 0.382 전체 22위였으니만큼 확실히 타선의 파괴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타와 홈런 사실 가장 값싸게 보강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저희가 1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샌디에고의 생각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최고로 좋은 선수들 이 유격수 포지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데려올
내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유격수 포지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에런 저지에도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샌디에고의 생각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FA 시장에 나온 매물 중에서 가장 좋은 매물을 사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의 입지에는 조금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주전 2루수로 뛸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루수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슈퍼 유틸리티로서 뭐 유격수, 2루수, 3루수 다양한 포지션을 뛰면서 뭐 올 시즌과 대비해서 플레잉 타임의 감소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어쨌든 정말 샌디에고가 이번 오프 시즌에도 돈을 쓸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그게 유격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믿지 않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정말로 이 샌디에고가 유격수를 보강하면서 다음 시즌에도 달리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 김하성 선수 주전 유격수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윈터 미팅 이틀차 정말 에런 저지의 대형 계약 소식도 있었고 보가츠 선수의 깜짝 이적 소식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두 건의 이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